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강 편평태선이라고 하는 조금은 낯선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강 편평태선은 구강 내부의 점막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물론 입술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강 편평태선은 궤양과 구강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입 안에서 만성적으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고 있다면 거울로 입 안의 점막을 구석구석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흰색의 그물 모양의 전문적인 용어로 위켐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선이 관찰된다면 구강 편평태선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입 안이나 입술에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면 단순 포진성 구내염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내염으로 고생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 때는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 포진성 구내염은 충분히 쉬시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구강 편평태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매우 드물고 방치하면 할수록 염증과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통증과 염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구강 편평태선이 아닌지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강 편평태선 진단을 받으셨다면 궤양이나 암으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물론 치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일상생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활관리법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강 편평태선이 발생해 있는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 그리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도 구강의 점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염증은 더욱 악화되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음료는 미지근한 온도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 역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식물을 입안에 넣고 씹을 때는 음식물의 표면이 환부를 자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뾰족한 돈가스 튀김옷 같은 경우에는 환부를 찌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멜같이 끈적끈적하고 달라붙고 너무 질긴 식감의 음식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매일매일을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만을 먹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부드럽고 잘 씹히는 두부 같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씹어야 하는 고기는 작게 잘라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 역시 웬만하면 백김치나 물김치로 드시고 맵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해드릴 방법은 가글입니다. 스테로이드제 가글을 평상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주겸 가글을 권해드립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천일염을 다져서 대나무 통 속에 넣고 높은 열로 다시 구워낸 것이 바로 주겸입니다. 주겸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고 면역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잇몸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주겸가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주겸가글이 구강 편평태선을 관리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소금물로 가글을 할 때 적절한 농도는 1 내지 3%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체액은 0.9% 정도인데요. 너무 갑자기 3% 높은 농도로 주겸 가글을 하게 되면 환부에 자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1% 내외의 농도로 주겸 가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100ml에 주겸을 1g 넣고 잘 녹인 후에 가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겸 가글액은 최소 10초에서 30초 정도 입에 머금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글을 하는 도중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뱉고 물로 헹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특별한 통증이나 자극이 없다면 농도를 조금씩 올려서 3% 농도의 주경 가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경 가글을 했을 때 특별한 자극이 없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면 굳이 물로 헹구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치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과 통증이 심한 시기에는 치약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치약은 화학 성분 함유량이 최대한 적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염증과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최대한 곱게 가루로 만든 주겸으로 양치질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할 때에는 큰 사이즈의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큰 칫솔은 구강을 더 크게 벌려야 하고 양치질을 하는 과정에서도 구강 편평태선 환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편하시더라도 칫솔모가 작은 칫솔을 이용해서 양치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강 편평태선의 생활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